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평소에 특히 달리는 차 안에서 이 스마트폰 등을 오래 보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눈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궁금증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연결을 해서 한 분 한 분 고민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황석현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7월부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좀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물어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신데 먼저 오늘은 전화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치과에서 이를 너무 아프게 뺀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가 아파서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치과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갔더니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가? 네. 그게 하루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최대한 수술을 적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뭐고 하루에 수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시청자님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0대 후반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은 치과의 가장 문제점은 공포겠죠. 저도 네. 사실 다른 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무서워하는 떨리시나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잇몸을 열고 마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프고 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치과에서 한번 공포를 겪게 되면 그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공포는 이어집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게 따라붙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고요. 그리고 잇몸을 전체를 다 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붓기나 그 후에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부분도 여쭤보셨는데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어느 정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수술을 좀 적게 하고 싶으시다고. 네, 일반적인 수술할 때는 보통 수술을 많이 나눠서 합니다. 한 네 군데 정도로 보통 나눠서 하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할 경우에는 미리 계획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한 번에 다 마무리 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수술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개수여도 하루에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물론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면 어르신들만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젊은 층들도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를 막론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서 나 임플란트 했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임플란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부작용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임플란트를 시술을 정확하게 심어야 되는데 약간 다른 위치에 심었다거나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깊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잘 못 써서 신경관을 손상시켰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지혈이 안 돼서 고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술이 정말 잘 돼서 임플란트가 잘 됐어도 이후에 머리를 올려서 보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다 올려놨는데 잘 씹지를 못한다거나 씹으면서도 계속해서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거기가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붓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힘들게 그 치과 공포증도 좀 깨고 이렇게 치과에 가서 시술을 했는데 그 뒤에 씹는데 아프다든지 또 출혈이 계속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부작용 전부 다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다음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신경관이 손상이 옵니다. 신경관 손상이 오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긴 했지만 위치가 정말 삐뚤빼뚤하고 정확한 위치에 심지를 못했죠. 이거는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철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만들어져도 잘 씹히지 않는다거나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전 계획이 미흡해서 신경 손상이라든지 뭐 정확하게 시술이 되지 않은 사례를 지금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렇다면 사전 계획이 철저하게 됐을 때는 어떤 사례가 좀 생길까요? 일단 사전 계획이 잘 됐으면 수술 결과도 좋은 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디지털 임플란트를 계획하시고 실제로 모의 수술을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제로 수술 이후에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거의 모의 수술 계획이랑 동일한 사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네. 컴퓨터로 미리 정확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수술로 반영시킨 증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사례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알기로는 사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대중화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전체 치아가 없을 경우에 틀니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틀니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틀니를 사용하면서도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면서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네. 틀니는 그야말로 정말 잇몸으로 정말 씹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 플라스틱 혹은 그 금속으로 된 큰 재질이 입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물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맛을 느끼는 세포는 혀에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구강 전체적으로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좀 퍼져 있거든요. 그걸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발음하는 데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리 틀니를 잘 만든다고 해도 틀니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자연 치아로 씹는 그 저작 효율 그거의 30%를 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을 틀니를 끼고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고 음식을 잘게 잘라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틀니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틀니가 잇몸을 누르게 됩니다. 잇몸을 누르게 되면 잇몸은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틀니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안 맞게 되죠. 틀니가 안 맞으면 안 맞는 틀니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잇몸을 오히려 자극하니까 거기가 헐게 되고 그게 2차적인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틀니를 뭐 몇 년 이상 사용했을 때 좀 틀니를 새로 그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나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그 틀니 모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도록 틀니를 전혀 수정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수정을 받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틀니가 네. 들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틀니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맛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청하시면서 내가 지금 틀니를 사용한 지 5년, 10년이 넘어서 어쩐지 좀 잇몸이 아프더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조정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틀니가 가장 좋은 대안책이었다면 지금은 또 임플란트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틀니에서 좀 임플란트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씹는 거지 잇몸이 좋아서 잇몸으로 씹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이가 있죠. 그게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네, 다음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틀니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셨어요. 50대 환자분인데 20년 동안 틀니 쓰셨으니까 네. 30대보다 틀니를 쓰신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틀니를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지 못했으니까 틀니로서 그 시술을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제 안 맞기도 하고 불편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틀니가 너무 싫고 틀니랑 안녕하고 싶다. 틀니한테 이별을 고하고 네. 자기는 이제 다른 더 나은 시술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원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 앞선 그 사례를 보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더라도 또 전체 임플란트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임플란트 식립을요, 우리가 나무로 심는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를 여러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비어 있으면 네.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다 그러면 주변 나무도 좀 확인하고 길이도 보고 높이도 보고 어느 정도 크게 틀에 벗어나지 않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내가 심겠다 하면 굉장히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정말 삐뚤게 심고 해도 자기가 이게 삐뚤어졌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두 개 심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적 임플란트를 심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디지털 그리고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만약에 이걸 전체를 다 열어서 시술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예전 기술로서는 좀 힘들었지만 요즘은 치과용 CT가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 보편화됐고 또 치과용 구강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병합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도 전체 무치약 사진인데 거기에 임플란트를 위에 아래 전체를 다 심고 보시다시피 잇몸을 절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술 시간이 1시간 반이 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사례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틀니로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과 함께 사례들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고민 좀 있으셨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나도 좀 해볼까 이런 계획들 갖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매거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구강외과 전문의 황석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디지털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특징을 좀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 특징 어떤 건가요? 일단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려면 디지털 장비가 있어야겠죠. 네. 디지털 장비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는 3D CT가 필요합니다. 3D CT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강 스캐너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으로 구강 스캐너 그리고 치과용 CT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CT는 엑스레이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뼈를 읽어내는 거죠. 근데 3D CT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뼈의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레이로는 잇몸, 연조직은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치아도 굉장히 좀 부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면 엑스레이에서 못 잡아낸, CT에서 못 잡아낸 치아와 잇몸 모양을 역시 3차원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이 데이터를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상에 입력을 하면 네. 그게 바로 컴퓨터상에서 재현이 되는 거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 위치에다가 심겠다고 계획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CT와 그다음에 그 영상이 서로 합쳐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확한 보철물까지 고려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거죠. 구강 스캐너 그리고 치과용 CT 이런 디지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와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제 치과 가보신 경험 있으시면 이렇게 네. 본을 뜯다고 하죠. 그쵸. 우리가 인상을 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트레이라는 곳에 우리가 기존 인상제를 넣고 입안에 물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이게 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토를 유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하면은 그런 고무 인상 체득 과정이 없이 네. 구강 스캐너로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인상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뭐 본을 뜬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구강 스캐너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스캐너하니까 사실 저는 그 컴퓨터에 이게 스캔하는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스캐너를 사용하는 영상이 있으면 혹시 영상과 함께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환자에게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서 구강 스캔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구강 내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구강 내에 뿌렸어야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환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도 불편감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구강 스캐너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풀타임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파우더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고 위에 아래를 동시에 다 찍는데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네. 저 그전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본 뜨고 이럴 때 뭐 파우더 뿌리고 이러면은 침 삼키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다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좀 정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밀도를 높이려면 오차를 줄여야겠죠. 그렇죠. 근데 오차는 왜 생깁니까?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단계를 줄이면 이제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추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이제 배추 산지까지 직접 가서 배추를 구매하면 배추 가격은 당연히 저렴할 떨어지죠. 테고 네.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겠죠. 근데 중간에 아무래도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오게 되면 배추값도 올라갈 테고 그리고 배추의 신선도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람의 손을 겪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을 뜨고 석고 모형을 뜨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디지털로 할 경우에는 그런 오차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써서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되찾아주는 이 씹는 즐거움을 다시 되찾아드리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뭐 임플란트 좀 계획이 있으셨거나 또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또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라거나 많은 좀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이든 좋으니까요. 서울 지역 02-667-001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다름이 아니고, 이빨을, 털니를, 반털니가 있다가 이빨을 임플란트로 신고 싶는데, 이제 잇몸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잇몸을 의에 살리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가 싶어서 상담해 보는 거예요. 네. 어머니 지금 그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연세가? 아버님이 아니고 어쩐데, 아, 여자예요, 여자.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62세인데, 젊으시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잇몸이, 그러니까 잇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 안에 있는 이제 잇몸 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틀니를 예. 쓰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제 뼈는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근데 물론 사진을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은 뼈가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최소한의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만 심으면 심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잇몸 뼈가 없으면 뼈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만 실행될 수 있으면 뼈가 없어도 뼈 이식을 추가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점검도 받아보시고 결과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틀니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거 한 몇 년 됐어. 한 7년, 8년 됐거든요. 7, 8년 정도. 네. 그 정도 사용하셨으면은 어떤 쪽의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잇몸의 상태가. 많이 위축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어머니 틀니가 좀 잘 맞으세요? 틀니는 전에 맞았는데 이제 너무 불편해갖고 그쵸. 사용 안 하고 네. 안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틀니를 다시 안에를 다시 파내고 틀니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시거나 네. 아니면 틀니를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틀니를 어머니 계속 쓰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틀니를 다시 조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지 CT를 찍어보고 확인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가까운 치과병원에서 그 CT를 좀 찍어보시는 게 우선적일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네, 어머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런 비용은 좀 많이 드는가? 아,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방송 중에 안내를 해드리기는 어려워서요.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틀니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50대부터 틀니를 사용을 하셨네요. 지금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 어떤 부분으로든 좀 편해지는 그런 방법들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전화 받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서울적 02-6677-0012번입니다.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기존보다 조금 더 정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술 원리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디지털 기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CT랑 그다음에 구강 스캐너. 네. 이 두 가지의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왼쪽 사진은 이제 그 CT 사진이고요. 그 왼쪽 사진의 밑에 것은 스캐너 사진이죠. 이 두 이미지를 병합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상에 입력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식립 경로를 확보한다라고 하셨는데 경로를 확보한 뒤에는 어떤 것들이 또 경로를 잘 확보했으면 이제 그 상태로 임플란트를 심어야죠. 이제 우리는 이제 컴퓨터상에 있는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이미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식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그거를 네. 이제 소환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서지컬 스텐트, 수술용 유도 장치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그 유도 장치가 지금 그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철이 올라갈 곳까지 미리 임플란트 심기 전에 계획을 다 한 다음에 그 위치에 알맞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3D 프린터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직접 만들어내면 이 유도 장치가 되는 거고요. 이 유도 장치를 끼고 시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디지털 계획이 디지털 수술로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로 또 시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원리를 저희가 들어봤고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치과용 CT 그리고 구강용 스캐너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술 계획에 있어서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술자의 경험에 의존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술자의 경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환자의 뼈 상태나 뼈의 질까지도 전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적을 알고 하는 거와 못하고 하는 거는 굉장한 성패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그 잇몸의 상태를 조금 궁금해하셨고 많은 분들이 틀니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나의 뼈의 그 상태가 어떨까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잇몸뼈가 약하거나 또 잇몸 상태가 조금 약하다 이런 분들도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사실은 이제 환자의 상태마다 정말 다르긴 하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큰 나무 판에 못을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무가 정말 크고 못이 정말 작은 나사못이면 네. 사실 큰 부담이 없겠죠. 어느 방향으로 조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무가 굉장히 얇고요. 근데 못은 큰 대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만 각도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못은 나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거고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환자분들 특히 앞니, 위 앞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이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임플란트가 내비게이션으로 디지털 임플란트로 정확하게 예상이 됐고 그대로 식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지 이거를 조금만 오른쪽 왼쪽으로만 튼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뼈 이식이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뼈 이식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뼈가 얇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추가로 하는 이 뼈 이식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에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사진은 굉장히 보기에 좀 어렵네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좀 잇몸 뼈가 좀 없거나 아니면은 잇몸이 좀 약한 경우에 위치를 잘 찾아서 그런 심은 좋은 사례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다음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미 계획을 하고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잇몸을 전부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조금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임플란트는 무절개 혹은 최소 절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걸 보면은 왼쪽 사진은 잇몸을 전체를 다 열고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꼬매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꼬매놨을 경우에는 사진만 봐도 좀 아파 보이죠. 그리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붓기도 좀 더 많이 붓고 통증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아무래도 절개한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절개 또는 최소 절개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디지털 임플란트 전체 치아가 가능한 방법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증 그리고 고민 담아서 전화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5세요. 아, 젊으시네요. 아버님 어떤 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임플란트에 하려고 하니까 네. 잇몸뼈가 약하다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 그런데 잇몸 약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아버님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금니요. 아니, 어느 위치가 좀 불편하세요? 아니 빼져가지고요. 밑에 그 어금니요. 아, 아래쪽 어금니. 예. 네, 알겠습니다. 잇몸뼈가 약하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하셨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치아가 다 없으신 건 아니신 거죠? 다 없는 건 아니고 약해가지고 네, 약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어금니 쪽이요. 예. 사실 어금니 쪽은 우리가 그래도 뼈의 양이, 그러니까 두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앞니 쪽은 굉장히 얇고, 근데 이제 어금니 쪽은 대부분의 뼈의 양, 이 넓이보다도 부족한 경우가 높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신경관과의 거리, 요것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금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잇몸이 좀 약하고 뼈가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약간 최소한의 뼈이식을 동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뼈이식 동반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좀 더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버님 한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한 그런 곳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혹시 뭐 틀니나 이런 거 쓰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어요. 네네네. 하여튼 꼭 뭐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어금니 쪽이 없거나 그다음에 거기가 불편해서 계속 치아가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면 교합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괜찮은 다른 치아까지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으니까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혹시 그 주위 치아도 조금 아프신가요? 옆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님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가 조금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디지털 임플란트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방식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걸려온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 방송이랑 비슷한데요. 저희 그 장인 어르신인데 그 오른쪽 안쪽에 어금니 하나가 빠진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장인어른이 지금 그냥 이 없어 잇몸 버틴다고 별로 내색을 안 하시는데 네. 건강보험 될 때까지도 뭐 기다린다 이러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되는지 그리고 네. 저는 그래도 임플란트가 비용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거 좀
자기 부담 이런 게 대충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선은 사위분께서 지금 전화를 네. 주셨어요. 장인어른의 네. 그 치아를 걱정하면서. 정말 네. 훌륭한 사위분이시네요. 그렇죠.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어금니가 아버님께서 어금니가 한 개 없으시다고 하신 거죠? 예, 오른쪽 안쪽. 네, 1년 1년이 지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보통 이제 1년 지났으면은 치아를 뽑은 자리는 거의 이제 뼈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좀 고가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면이 좀 부담이 되시죠. 저 아버님께서 연세가 만 65세가 넘으셨나요? 일은 되셨습니다. 그러시면 예. 네. 그러시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식립하는 그 시술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CT도 찍어야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비용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은 하시니까요. 네. 예, 원장님 그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왼쪽이 하나도 더 흔들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옆에 조금. 보험은 평생 이제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모시고 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시청자님과 연결이 된 김에 여러분들께 보험 혜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7월부터입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건강매거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놓치지 않고 이런 보험 혜택들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증 담아서 전화를 주고 계시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개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면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거든요.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제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합병증이 적을수록 수명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정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식립만 잘 되었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수명은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 치아로 60세, 70세까지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금방 치아를 상실하게 되시죠. 임플란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치아처럼 관리를 잘 해주시면 훨씬 수명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몇 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몇 년 이렇게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10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식립을 하거든요. 네, 10년 정도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쓰는 거와 그 이전에 쓰는 거는 이제 환자의 몸 상태 혹은 환자의 관리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술을 또 어렵게 한 만큼 관리가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뭐 이렇게 당일에 완성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당일에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시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확실히 기존 그 임플란트 시술보다는 시술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잇몸 전체를 열고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꼬매는 단계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꽤 30분이 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술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됐고 그대로 시술이 진행되면 정말 금방 심을 수가 있어요. 방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완전히 무치아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지금 위아래를 전부 다 심는데 시간이 이제 1시간 30분이 걸리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절개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치과 시술 중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 중에 좀 어려운 술식에 속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양쪽에 다 진행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가 불편감이 덜할 테고요. 그렇죠. 입을 많이 벌리고 구강이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감염에 취약한데 감염이 걸릴 확률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무절기로 또 시술이 됐고 조건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당일에 시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한 여러분의 궁금증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치아가 네. 흔들려서 발치를 하고 그날 바로, 치직을 이식하고 상악관을 돼가지고, 치아를 심었어요. 네. 심고, 치료를 받는 중에, 12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심은 이가 불편해서 계속 치과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듣다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나. 그리고 이거, 심은 지는 12월 달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계속 아파서, 네. 2개를, 심었거든요. 근데 계속 치과를 다니고 있어요. 다시 네. 뺐다가, 다시 끼웠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번떠서 또 했다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돈도 돈이지만 고생하셨겠네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지금 이거를 지금 방송 듣다가 너무 좋은 수술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걸 다시 한번 치료를 받아봐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원장님께 바로 한번 좀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임플란트 원장님. 시술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네.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뽑아내고 거기에 네,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바로 심으셨죠. 네, 근데 네. 이제 임플란트를 치아를 뽑고 바로 심는 그 시술 자체가 그게 예전에는 좀 위험하다 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 예지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발치를 바로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 뼈가 완전히 있는 상태보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머니 지금 그 치아가 위에 치아인가요? 아래 치아인가요? 우회 치아예요. 위에 치아. 그러면 위에 치아가 사실은 더 아래 치아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치아는 좀 스폰지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고 약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뼈랑 붙는 기간이 아래 치아보다는 위에 치아가 사실은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치과에서 치료 받는 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일단 치과 그 선생님을 믿고선 계속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치아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임플란트 결국 빠지고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우리가 뼈 이식 같은 거를 먼저 해놓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서 뼈가 완전히 차는 데까지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3, 4개월 갖고는 안 되거든요.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뼈가 완전히 성숙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다시 해보는 게 어머니한테는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요. 이게 치지골 이식 수술하고 상악관까지 됐거든요. 네, 원장님. 네. 그래서 했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네. 내가 임플란트 할 때는 내가 음식물 같은 걸 편하게 먹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음식물을 전혀 못 깨물어요. 아파서 네. 불편해서. 네, 네, 네. 근데 지금 한지가 7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불편함을 느끼니까 네. 내가 이제 그걸 했다가 다시 또 본을 또 뜨고 다시 또 잘못해서 본을 또 떠서 또 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지금 네. 디지털 임플란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그냥 원위치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너무 불편하거든요. 진짜 네. 환자는 뭐 병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다시 하면 그만이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는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우선은 어머님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고 궁금한 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전화를 드려서 길게 좀 고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꼭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치료법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강외과 전문의 황석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